여기선 괜찮아. 나랑은 비밀로 해줄 수 있지?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10대 시절 첫 경험으로 이어졌던 그날의 시작이었죠. 저는 올해로 52이 됐습니다. 젊을 땐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는데 나이가 드니 묘하게 솔직해지고 싶어지네요. 누구도 모르는 제 지난날의 이야기를 지금은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서울 변두리 달동네 쪽 낡은 주공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새학기 중간에 전학을 갔는데 아는 친구 하나 없이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매일 학교와 집만 오갔고 마음 붙일 데가 없으니 몰래 담배를 피우는 게 제 유일한 위안이었죠. 아파트 단지 안쪽 쓰레기 버리는 공간 뒤편이 제 아지트였습니다. 사람도 잘 오지 않고 어둑한 조명 아래라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날도 운동을 마치고 땀에 젖은 채로 앉아 담배를 빨고 있었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들켰구나. 이제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사람은 옆동에 산다는 이정희 아주머니였습니다. 원피스 위에 낡은 패딩을 걸치고 발에는 슬리퍼를 신은 차림이었죠. 쓰레기 봉투를 들고 오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잠시 멈춰 서 계셨습니다. 저는 얼른 담배를 비벼 끄며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뜻밖에도 부드럽게 웃으시더군요. 너 학생이지? 괜찮아. 뭐라 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그제야 가슴이 쿵 내려앉던 게 조금 풀리며 안도의 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은 제 상상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아주머니가 패딩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인 여자가 제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짙은 연기가 밤 공기에 섞여 올라갔습니다. 담배 냄새와 아주머니의 은근한 채취가 섞이니 그때부터 제 머릿속이 이상하게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방금 그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선 괜찮아. 나랑은 비밀로 해줄 수 있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두근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담배 연기보다 더 진하게 남은 건 아주머니의 눈빛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주머니를 다시 보고 싶어서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배가 피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주머니를 다시 보고 싶어서였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헬스장에 들렀다가 일부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늦췄습니다. 혹시라도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시진 않을까, 담배를 태우러 잠시 나오시진 않을까, 마음이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허탕이었습니다. 바람은 서늘했고 담배 연기는 괜히 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벽에 기대어 한 모금을 들이켜던 순간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죠. 그곳에 정희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가볍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따뜻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만났네? 요즘은 자주 보네.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 바람 쐬러, 담배 피우러 나온 거 아니고? 그 말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어린 티가 났으니까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그걸 즐겁다는 듯 웃어 넘기셨습니다. 괜찮아. 나도 어릴 땐 이런저런 짓 많이 했어. 그 나이에 다 그렇지 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제 편이 아닌 것 같았는데 아주머니가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아주머니와는 짧은 대화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학교 얘기, 운동 얘기, 집안 얘기. 처음에는 사소한 질문들이었죠. 몇 학년이야? 고2입니다. 헬스 한다고 했지. 그래서 몸이 좋아 보였구나. 그렇게 말을 건네주실 때마다 아주머니의 시선이 제 어깨와 팔에 잠깐 머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한두 번 마주치다 보니 대화가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남편과 이혼하셨다고, 아이들은 전부 아버지와 함께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땐 솔직히 놀랐습니다. 늘 단정한 차림에 어른스러운 분위기를 풍기셨던 분이라 외롭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주머니를 대하는 제 마음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불쌍하다거나 안쓰럽다는 마음이라기보다는 공허한 마음을 제가 채워주고 싶다는 이상한 욕망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머니가 무심하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더우면 우리 집 와서 물이나 한잔하고 가. 그냥 서 있지 말고.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집에 들어간다는 게 뭐 대수냐 싶으면서도 제 또래 친구 집에 들어가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낯선 세계로 초대받은 것 같아 손끝이 떨리더군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둘이 서 있을 때 아주머니의 옆얼굴이 제 눈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슬리퍼 소리, 패딩에서 스쳐오는 세제 냄새,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던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게 제 기억 속에 강렬하게 각인됐습니다. 아주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머릿속에서 수십 번 망설임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먼저 열쇠를 돌리며 문을 열어젖히셨습니다. 뭐해? 들어와. 저는 결국 그 문턱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집 문을 넘는 순간 제 코끝에 먼저 스친 건 은근한 비누 냄새였습니다. 낡은 아파트 복도에서는 맡을 수 없었던 깨끗하면서도 집안 특유의 따뜻한 냄새였죠. 저는 괜히 발끝에 힘을 주며 조심스레 거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지만 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창가 커튼 사이로 햇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원하게 켜져 있던 에어컨 바람이 땀에 젖은 제 몸을 스치자 긴장감이 조금 풀리는 듯했지만 오히려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편하게 앉아. 물 갖다 줄게.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하며 주방 쪽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는데 몸이 딱딱해져서 자세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괜히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와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곧 아주머니가 찬물 한 잔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컵벽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그 시원한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급히 한 모금 들이켰는데 식도 아래로 시원한 물이 내려가는 순간에도 심장은 멈추지 않고 뛰고 있었습니다. 헬스 다닌다고 했지. 그래서 그런가 땀이 참 많네. 아주머니가 웃으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져서는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일 여름이라 그런가 봅니다. 아주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돌아가더니 이번에는 과일이 담긴 쟁반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수박과 포도, 그리고 잘게 썰린 참외가 접시에 놓여 있었는데 에어컨 바람에 식은 과일 향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제가 덜컥 일어나 테이블 앞으로 다가가려는데 아주머니가 허리를 숙여 쟁반을 내려놓는 순간 제 시야에 들어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헐렁한 반팔 티셔츠 안쪽, 그 아래로 스치는 피부. 단 한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장면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저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뜨거움이 온몸을 휘감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고 손끝까지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아 포도를 집어 먹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혼자 사니까 과일이 남아 돌아서 그렇지 뭐.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해야 하는데 목이 바짝 타올라서 소리가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과일을 집어 입에 넣었지만 혀 끝에 닿는 단맛보다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장면이 더 짙게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담배 때문이 아니라 아주머니 때문이라는 걸요. 이 여인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그냥 동네 아주머니일 뿐인데 아무리 스스로를 다그쳐도 떠오르는 건 아주머니의 눈빛과 웃음, 그리고 짧게 스쳤던 그 장면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주머니와 더 가까워지고 말 거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아주머니 집에 들르게 됐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수박 남은 거 좀 드세요. 라거나 집에 심심해서 잠깐 들렀습니다. 같은 핑계를 댔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저는 아주머니 옆에 있고 싶었고 그 눈빛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 햇볕이 머리 위에서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죠. 땀이 줄줄 흘러내려 셔츠가 젖었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긴 싫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쓰레기장 옆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 너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렸어?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원래 제가 좀 땀을 많이 흘려요. 괜찮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시원한 과일이라도 먹고 가. 이렇게 더운데 여기 있으면 쓰러진다.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심장은 2배는 빨리 뛰기 시작했죠.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섰을 때 좁은 공간에서 아주머니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달큰하면서도 은은한 냄새였는데 그게 왜 그렇게 진하게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은 자꾸만 아주머니 목선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땀 한 줄기가 쇄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게 보였는데 그 장면이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주머니는 에어컨을 켜고 곧장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 깊은 곳의 열기는 전혀 식질 않았습니다. 저기 앉아. 내가 과일 좀 썰어줄게.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과일을 손질하는 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냉장고 문이 닫히는 소리,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 과일 껍질이 벗겨지는 소리까지 제 귀에 전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가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수박과 참외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죠. 저는 얼른 일어나 테이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주머니가 허리를 숙이며 쟁반을 내려놓자 티셔츠 사이로 스치듯 보이는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헐렁한 반팔티, 그 아래로 드러난 피부. 노브라였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지만 동시에 불길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걸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일의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그보다 더 진하게 머릿속에 남은 건 방금 본 장면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태연하게 포도를 집어 입에 넣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참 잘 먹는 것 같더라. 젊으니까 보기 좋네. 저는 손에 쥔 수박 조각을 바라보다가 입이 바짝 말라 침조차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괜히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 원래 좀 잘 먹는 편이에요. 거실 안공기는 시원했지만 제 몸에서는 계속 땀이 났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상상하지 말아야 할 장면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심코 이런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샤워 좀 해도 될까요? 말을 하고 나서야 제 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은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수건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응, 화장실 저기 있으니까 들어가. 수건은 이걸로 쓰면 돼. 그 순간 제 심장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만큼 요동쳤습니다. 저는 수건을 꼭 쥔 채 화장실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게 시작되는 게 아닐까. 화장실 안에서 물을 틀어놓고 서 있으면서도 제 심장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로 찬물을 끼얹으며 애써 차가워지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샤워하겠다고 했지? 너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동시에 제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주머니도 눈치챘을 거야. 이건 단순히 목욕 때문만은 아니잖아. 수건으로 몸을 대충 닦아내고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제 스스로 봐도 낯설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니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온몸을 감싸며 스쳤습니다. 그러나 제 속은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고이는데 그 소리조차 심장을 더 세차게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놀람과 망설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담겨 있었어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원하네요. 물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대답 대신 짧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어있는 긴장감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영 못할지도 모른다. 저는 수건을 천천히 내려놓고 아주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사실은요, 아주머니를 좋아합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제 목소리만 남아 맴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말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 가볍게 웃으셨습니다. 아마 어린애가 철없는 고백을 한다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아주머니가 정말 좋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빛은 크게 흔들렸고 손끝이 가볍게 떨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포도알을 집어들었다가 아무렇지 않게 내려놓으시더군요. 하지만 그 작은 행동조차 그녀의 혼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머니 앞에 다가갔습니다. 소파와 테이블 사이 불과 몇 걸음도 안 되는 거리를 좁히는 그 순간 발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저를 밀쳐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앉은 채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명한 갈등이 있었지만 동시에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는 떨림이 함께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주머니의 손등을 살짝 감쌌습니다. 순간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지만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제 심장은 폭발할 듯 요동쳤습니다. 저 그냥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는 못 갑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거칠게 울렸습니다. 아주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손등 위에 얹힌 제 손을 끝내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섰구나. 제 손이 아주머니의 손등 위에 얹혀 있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움찔하더니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명히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안 된다는 두려움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갈망이었습니다. 저는 더 단단히 손을 잡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주머니, 저 진심입니다. 그냥 동네에서 인사하는 이웃으로만은 이제 못 지내겠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피하며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그만해. 이건 다 잘못된 거야. 넌 아직 어린애고 나는 내 아주머니 같은 사람이야. 그 말이 제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목소리에 담긴 떨림이 저를 더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 끝내 뿌리치지 못하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아주머니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애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를 처음 본 날부터 그냥 평범한 이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좋아합니다. 아주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잠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왜 하필 나야? 왜 내 또래 친구들 중에서가 아니고 왜 이런 늙은 아줌마냐고.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늙은 게 아닙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보면 그냥 여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된 겁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주머니도 저와 같은 불길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아주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손을 잡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제발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 나도 사람이야. 더 있다간 정말 잘못될 것 같아. 그 말을 듣자 오히려 제 마음은 더 굳어졌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오늘 절대 그냥 못 갑니다. 이 마음을 말하지 않고 돌아가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아주머니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등에 얹힌 제 손을 가만히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에어컨 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동시에 아주머니의 마지막 저항도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걸요. 아주머니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여전히 제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까지 가게 되겠구나. 그날 결국 우리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손등을 잡고 있던 제 손은 점점 더 강하게 그녀를 붙잡았고 아주머니는 끝내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감은 채 짧게 떨리는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숨소리가 제 귓가를 스치자 저는 더 이상 이성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가슴은 폭발하듯 뛰고 있었고 귀에서는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아주머니의 어깨 위에 손을 얹자 그 온기가 제 몸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차갑던 에어컨 바람은 아무 의미가 없었고 방 안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뜨겁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로에게 끌려갔습니다. 아주머니의 손끝이 제 팔을 스칠 때마다 온몸이 전류에 감전된 듯 떨렸습니다. 그녀의 머리칼이 제 볼에 닿으며 은은한 샴푸 향이 퍼졌고 그 향기만으로도 제 안의 욕망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민호야, 이러면 안 돼. 그런데 그 낮은 속삭임은 거절 같았지만 동시에 간절한 초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의 두 눈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 안에서 저는 같은 불길을 보았습니다. 처음 닿은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섞이고 숨이 뒤엉키며 제 몸과 그녀의 몸 사이의 거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주머니의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듯 터져 나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 첫 경험은 서툴고 두려웠지만 아주머니는 그 모든 것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녀 역시 오랫동안 눌러왔던 외로움과 갈증을 저에게 쏟아내듯 끝내 저를 밀어내지 못하셨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지만 동시에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이구나. 모든 것이 끝난 뒤 아주머니가 제 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이제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목소리는 행복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주머니 집에 자주 갔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옆집 이웃처럼 지냈지만 문을 닫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학교에선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은 늘 아주머니에게 가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 불빛부터 확인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이 제 삶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주머니도 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애틋하게 다가오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민호야,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언젠간 끝나야 하는 거 알지?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부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주머니 없인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아주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철없는 다짐이었는지는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시절에 저는 세상 모든 걸 잃어도 아주머니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는 더는 저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동네 시선, 가족의 문제, 그리고 우리 둘 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아무 말 없이 멀어졌습니다.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저는 고3이 되었고 아주머니는 어느 날 짐을 싸서 떠나버리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여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동시에 가장 뜨거운 계절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지만 제 첫 경험은 그렇게 옆집 아주머니와 함께였습니다. 잘못된 만남이었고 끝내 이어질 수 없는 관계였지만 그 기억은 제 안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을 때면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아주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만큼이나 흔들렸을까? 아니면 나를 연민으로 감싸주신 걸까?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여름, 저는 단순히 한 소년이 아니라 누군가의 여자로 불렸던 아주머니를 온전히 품었습니다. 이제 저는 쉰을 넘긴 나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던 불빛, 아주머니의 떨리던 손길, 귓가에 맴돌던 속삭임은 아직도 제 안에 선명합니다. 민호야, 이제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말은 제 삶의 첫사랑이자 가장 지독한 상처로 남았습니다.